클릭 감사합니다. 삼테크TV 김선표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10월엔 더 큰 충격 온다. 유동성은 넘쳐나고 돈은 돌지 않고 통화 유통 속도는 사상 최저 0.63. 최악의 동맥경화 상태인데요. 유동성 함정에 빠져들고 자영업자는 그야말로 그렇게 상태입니다. 지표는 줄줄이 뒷걸음치고 저성장 저물가 저금리의 3저 현실화가 되고 있고 잃어버린 20년 일본을 담는 한국이 되겠습니다. 자, 세부적으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후 140조 불렸지만 돈이 안 돈다. 최악의 돈맥경화. 더 큰 실물 충격 온다. 코로나 장기전에 대비하자. 지표 줄줄이 뒷걸음 정부 올해 역성장 기정사실화. 정부가 이제 사실화했다는 것입니다. 줄줄이 취약 경제지표 정책 실패가 자초한 참사다. 자영업자 소상공인은 그야말로 그렇게 상태이고요. 코로나 이후 140조 풀렸지만 돈이 안 도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죠. 이러면 이제 돈맥경화가 이제 본격화되고 있는데요. 떨어진 통화 유통 속도 0.73에서 0.663으로 지속적으로 돈이 이렇게 돈이 도는 속도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자, 1이 정상인데요. 1에서 이렇게 0.63으로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또 통화량은 계속해서 늘고 있죠. 2,912조에서 3,094조로 어마어마하게 돈이 많이 늘었습니다. 자, 그런데 넘쳐나는데 유통 속도는 사상 최저라는 것입니다. 자, 한마디로 얘기해서 나이 드신 80대, 90대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는 돈하고 젊었을 때 20대에 있는 돈하고 좀 틀리죠. 그것은 바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 형태로 이제 비유적으로 말씀을 드려봤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돈이 돌아야만이 모든 것이 다 원활하게 돌아가는데 서로 불안하기 때문에 돈을 옮겨주고 있는 그런 현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코로나 후 140조 풀렸지만 돈은 금융권에서만 맴돈다. 소비, 투자, 소득엔 그러면 전혀 도움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불안 심리 때문에 돈을 서로 쓰지 않는 그런 사태다, 이렇게 핵심적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사태의 유동성은 140조 풀렸지만 실물 경제의 돈은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다. 코로나가 언제 종식될 수 알 수 없게 되자 기업과 가계와 투자 소비를 줄이면서 돈은 금융권에만 맴돌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주식과 부동산 등 자산 가격은 뛰었지만 실물 경제 침체에는 빠지는 자산 실물 괴리 현상이 심해지고 있고 9월 1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7월 시중 통화량 M2는 3.94조 2천억 원으로 정부와 한은이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돈을 풀기 전인 2월 2,954조 6천억에 비해서 140조가량 늘었다는 것입니다. M2가 이처럼 커진 것은 통화량이 커진 것은 한은이 기준금리를 0.25에서 0.50으로 내리고 한은과 정부가 시중에 자금 공급을 늘린 결과이고 시중에 돈이 적지 않게 풀렸지만 소비 투자 등 실물 경제로 흘러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돈이 얼마나 잘 도는지를 나타내는 통화 유통 속도 명목 총 생산을 M2로 나눈 값인데요. 올해 2분기는 0.63으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2018년도 4분기 0.71, 2019년도 4분기는 0.68로 해마다 이렇게 낮아지는 가운데 올해 들어선 그야말로 하락폭이 매우 커진 건데요. 자, 통화 유통 속도는 화폐 단위가 일정 기간 동안 얼마만큼 부가가치를 국민소득을 창출했는지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수치죠. 예컨대 통화 유통 속도가 1이면 화폐 단위를 풀면 생산이 1이 늘었다는 의미가 되겠고요. 자, 이것이 이제 1990년도까지만 해도 1을 웃돌았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지표인 통화 승수, 통화량 나누기 본원 통화인데요. 올해 7월 14.9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고 한은이 시중에 1원을 공급했을 때 시중 통화량은 14조 90천이 늘었다는 의미가 되었습니다. 통화 승수는 2018년과 2019년 말 모두 15.6배를 기록해서 정체를 보이다가 코로나 충격으로 사상 처음 15배 아래로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제 16, 7, 20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제 14가 됐다는 것이죠. 자, 시중에 돈이 도는 속도가 떨어지고 있고, 자, 늘어난 유동성은 실물 경제를 흘러들지 않고 금융권과 자산 시장에만 몰려들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경제가 유동성 함정에 빠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가계와 기업이 소비와 투자 등으로 돈을 주고받는 활동이 그만큼 줄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돈을 풀어도 금융권의 총예금은 올해 2월부터 7월까지 63조 원 늘면서 실물을 흘러들지 않고 시중에 넘치는 유동성은 단기 자금화하면서 부동산 주식 가격을 끌어올리는 불쏘시개 역할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금으로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요금을 내금, 수시 입출금식 저축
예금 등 합친 단기 자금은 7월 말 기준 1198조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에 150조 5천억에 늘은 건데요. 주가 부동산 가격 등 급등이 실무 경제와 외려 부정적 영향으로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 것입니다. 이거 매우 중요한 분석이 되겠는데요. 불안을 느낀 가계 기업이 소비 투자를 주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락가락하는 부동산 정책이라든지 추경 편성 등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도 가계 기업을 움츠러들겠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7월 한국은행의 경제정책 불확실성 EPU 지수는 313.44로 1990년 통계를 작성한 이후 7번째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미국의 노스트 웨스턴대 교수 등이 개발한 지수는 기준치가 이제 100인데 이거보다 높으면 불확실성을 확대, 낮으면 축소를 의미하는데요. 유동성 함정에 빠진 한국 경제의 흐름이 일본의 잃어버린 10년, 20년과 비싼 양상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진단도 나왔습니다. 저성장, 저물가, 저금리의 3저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고 일본이 저금리도 씀씀이를 점처럼 늘리지 않는 영향이 되겠습니다. 미래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돈을 쓰지 않게 됩니다. 통화정책의 실효성을 줄여든 유동성 함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자유시장 질서의 기본을 돌아가야 될 것이고 그것은 최저임금제라든지 주 52시간제, 소득 성장이라는 경제 이단화를 과감하게 버리고 기업이 일할 수 있게끔 규제를 대폭 풀어야만 할 것이고 원자력 폐기 정책을 즉각 폐기하는 등 국민 개개인에게 한국이 잘 된다는 미래와 기대와 희망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될 것입니다. 근데 정부는 지금 반대로 가고 있죠. 자영업자 소상공인은 그야말로 그렇게 상태로 빠져들고 있는데요. 일회성 현금 지원은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위기할 때 이제 위기가 오래 갈 때는 못 버틴다는 것이고요. 이것은 이제 경제 체질 개선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취업자 수는 이제 갈수록 이렇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취업자 수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고, 1업 실업급여 신청을 하고 있고, 그죠? 서울경제가 자문단과 경제전문가를 대상으로 긴급 진단 대책을 조사한 결과는 고용 충격이 내년도 최소한 1, 4분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는 답변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8월 30일부터 음식점, 카페, 실내체육시설 등 47만 곳이 영업제한 조치에 들어가면서 코로나19 경제 충격이 이제 본격화되고 있고, 박정수 서강대 교수는 실물 충격이 이렇게 크게 온 적은 없는 것 같다면서 길게 되다 보면서 고용 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강화하거나 실업 대책을 추가로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표심을 의식해서 단기 일회성 지원 정책을 남발해서는 안 되고 경제 체질을 개선할 수 있는 장기 대책이 준비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고용 충격이 내년도 1, 4분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여서 일회성 정책이어서는 안 되고 장기 관점에서 대응해야 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고용은 대표적인 경기 후행 지표가 되겠는데요. 현재 3월 이후 5개월 연속 취업자 감소세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대면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한 임시 일용직뿐 아니라 상용직까지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주식과 부동산 시장으로 인해서 통화, 환율 카드를 쓰기 어렵기 때문에 코로나19가 내년까지 지속된다면 쓸 수 있는 정책수단은 재정밖에 없다면서 정책수단을 갖고 있느냐 여부가 가장 중요한 만큼 재정을 과다하게 사용하면 내년에 또 다른 위기가 왔을 때 버티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자칫 고용이 줄게 들면서 투자가 위축되고 도산하는 기업자, 자영업자가 기업이 이제 계속해서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영업자들은 그야말로 이제 그렇기 상태라는 것인데요. 경제 전문가들이 가장 우려한 부분은 맷집이 많이 약해진 영세 자영업자와 그 충격을 고스란히 받게 되는 일자리가 되겠습니다. 강상모 동국대 경제학과에서는 거리두기 강화가 두세 달 이어지면 임대료와 직원 인건비를 감당할 자영업자는 거의 없고 기업들도 종업원을 내보낼 수밖에 없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한국 신용데이터 조사로는 이달 8월 셋째 주 서울 소상공인 매출이 지난달보다 24.7% 감소했고 지금은 전 국민이 재난지원금을 이야기할 때가 아니라 밥줄이 끊기고 당장 굶어 죽는 데를 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리두기가 강화된 상황에서 소비를 얻지 않고 같은 지원으로 효과를 풀어도밖에 내지 못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김정숙 교수도 이런 상황에 대해서 지속된다면 경기 부양보다는 복지 측면에 필요한 문제가 되고 저소득층이 생겨서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내년에 연쇄적으로 큰 위기가 올 수 있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 27일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을 0.2%에서 이제 마이너스 1.3% 낮췄고 다시 최악의 경우
2.2%까지 추락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사실 이거 이상으로 되겠죠. 경제 전문가들은 코로나가 확산될지 불확실성이 최고조인 상황에서는 전망 자체가 이제 무의미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반기 수출 회복 여부가 주요 변수로 꼽히는데 최종으로 일부 방어할 수 있는 내수와는 달리 봉쇄 녹다운 조치로 인한 수출 타격은 코로나 사태 진정 외에는 손쓸 방법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줄지 이제 지표들이 뒷걸음치고 있고 올해 역성장이 이제 기정사실화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획재정부가 그동안 추경을 편성해서 역성장을 이제 막겠다는 입장이었으나 최근에 역성장이 불가피하다는 쪽으로 이제 돌아섰다는 것입니다. 김영범 기획재정부 차관은 정부도 순성장이 어려워졌다고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공식적인 석상에서 순성장이 어려워졌다고 직접 경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것입니다. 국제연구기관인 KDI도 유럽 재정위기가 닥친 2012년 이후 8년 만에 처음으로 전망치를 수정해서 올해 한국 경제가 마이너스 1.1 역성장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기재부에 따르면 음식 카드 매출액은 첫째 주 8월 9월 6일까지 전년 동기 대비 28.4%가 떨어졌고 8월 넷째 주에는 74.7% 추락한 영화 관람객은 9월 첫째 주도 72.6% 감소했습니다. 지하철 이용객도 9월 첫째 주에 41.4% 줄었고 8월 30일부터 9월 1일까지 철도 이용료도 반토막 났다는 것입니다. 앞서 통계청이 발표한 산업동향에 따르면 7월 소매 판매액은 한 달 전보다 6.6% 줄었고 8월 이후 코로나 재확산에 따라서 반영되기 시작하면 주요 지표는 이보다도 훨씬 나빠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